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 파탄이 그 세계 경제 파탄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 경제 파탄은 어떤 시장 경제의 자율성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획 아래 진행된 것임을 우리가 또한 확인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국유화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부실화된 기업들을 이제 국가가 소유하는, 더 이상 민간인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것은 한 국가의 사회, 한 국가나 어떤 그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라는 명목하에 전 세계를 노예화하고 있는 검은 세력이 뒤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했습니다. 결국 세계를 망하게 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구제해 주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정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새로운 정부, 세계화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말 것은 어떤 한 명의 강력한 독재자가 일어나서 예전 과거에 히틀러라든지 그런 어떤 한 명의 독재자가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에 어떤 새로운 질서가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자국의 유익보다도 세계가 요구하는 어떤 정책들을 따라야 하는 정치 시스템으로의 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어떤 세계 정부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세계 정부, 하나의 정부 아래, 하나의 국가 아래 모든 그 나라들이 종속되는 그러한 의미보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세계 정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각 나라들의 식량 자급자족 체계가 이미 파괴된 지 오래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식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굶주림의 상태에 빠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농촌마저 소수 기업의 농업 공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인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경제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인 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경제 위기는 반드시 정치적인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고 정치적인 변화는 필연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국가가 지배하는 형태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세계적 금융 위기가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변화는 국유화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정치가들이 새로운 정부 또 슈퍼 파워의 출현을 굉장히 열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화폐를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지금 미국의 이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개선하지 못하면 달러의 가치는 계속 폭락하게 되겠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국가 간의 이 거래는 쉽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세계는 대혼란과 함께 아주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이 달러만을 기축통화로 인정하는 대신에 위안화, 엔화 이런 것까지도 이제 기축통화로 인정하자 이러는 복수통화 체제를 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복수통화 체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를 이렇게 통제할 어떤 힘을 가진 슈퍼파워의 탄생이 정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모든 혼란과 불안을 다스릴 아주 강력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착한 행동을 강요할 어떤 영웅, 그의 출현이 정말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영웅에 반대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공포시대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사회주의 처방이다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은행들을 국유화하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검은 세력들은 또 다른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이제는 개인의 자유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를 반납하고 국가의 통치를 따를 것인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또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9.11 테러 그때 이후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경찰권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준다면 자유를 반납해도 좋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없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유 없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배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유와 인권이라는 말이 사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 탈북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여,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으리. 그러나 자유여, 너를 위해서라면 내 사랑까지도 바치리.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상실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영웅이 출현한다고 하는데 지구 역사상 세계 최초로 세계 정부 탄생의 다가옴이 보인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가 탄생되기 직전이며 세계 정부를 위한 헌법 등이 정해져 가고 있고 세계 정부는 각국 정부의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좋은 점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어떤 위기가 딱 눈앞에 닥치지 않고는 실제로 어떤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최악의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인류의 위기입니까? 지금 유럽, 미국, 전 세계의 주가가 폭락하고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되고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새로운 영웅이 나타날 그런 무대가 준비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재편할 것인가?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유엔일까? EU, G7, G20, 오바마, 또 어떤 새로운 세력? 아니면 또 뉴 월드 워더? 이러한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저희 이번 강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추락하는 미국, 그리고 그 다음 떠오르는 미국. 여러분, 세계 질서를 재편할 임무를 맡은 세력도 역시 미국입니다. 아,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여기 미국의 유력 국제정치 전문지인 이 포린 어페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 측면에서는 다소 패권 하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10년 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할 것이다. 2010년 11월, 12월 이때 이 국제정치학의 대가 조셉 나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미국 패권의 미래라는 논문을 실었었죠. 이 논문에서 이 조셉 나이 교수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이 독립적으로 현재와 같은 파워를 유지한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협력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그 파트너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연방준비은행, 요즘 뉴스에서 연준하죠. 연준이 FRB가 이 미국의 은행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은행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한국은행이 한국 정부의 은행이 아니고 개인 은행이라면, 그래서 개인이 돈을 국민들에게 풀고 국가로부터 이자를 받고 또 원금을 받고 있다면, 그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이 FRB의 배우가 누구인지 오늘은 밝혀야 되겠죠. 이 미국을 주무르고 있는, 나아가 이 세계의 경제 붕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이 FRB의 배우는 과연 누구인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1913년에 FRB의 달러 발행하기 전에 1896년 12월에 기독교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이 화폐 제도의 변경에 사탄의 역사가 개입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통화 정책의 변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난을 야기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흉계 중 하나이며 그것은 사탄이 환난을 초래하기 위해 계획한 정책이다. 와우! 여러분, 벌써 100여 년 전에 통화 정책의 변경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한 이러한 정말 선지자적인 견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우리를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자, 이 같은 책에서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데 그토록 큰 역할을 하는 불법의 비밀을 주의 깊게 찾아내는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자 계획을 세운 죄악의 사람의 악함을 폭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다. 만일 우리의 백성들이 반쯤만이라도 깨어있고 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이 가까움을 깨닫는다면 교회들 가운데는 개혁이 행해질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 자, 이 통화 정책의 변경과 마지막 계시록의 사건을 연결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 것에 대해서 이러한 선지자적인 견해로 우리에게 벌써 100여 년 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리자가 필요하겠죠. 사탄이 뭐 혼자 나와서 뭐 갑자기 막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사탄의 대리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미국의 5대 그룹이 다 파산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베어 스턴스, 이렇게 5대 그룹들이 다 파산을 이제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을 제외하고요. 자, 그런데 이 리먼 브라더스는 그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국의 모든 증권사의 자산을 전부 합한 총액의 50배 규모입니다. 한 회사가.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이 경제 파탄이 이루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물론 이제 지난 그 재무장관인데요.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하위권들은 파산과 합병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누구하고 누구요?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은 이번 금융위기 속에서도 주가가 더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FRB의 배우가 누구인가? 1913년 FRB 재탄생의 주역인 누구요? JP 모건. JP 모건은 누구요? 제수잇이 가장 자랑하는, 그러니까 제수잇이 키운 제수잇의 회사라는 것이죠. JP 모건은 예수회가 가장 자랑하는 성공한 기업으로 꼽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기막힌 사실은 FRB 설립의 재정적 후원은 유럽의 로스차일드 은행 왕조였다. 자, 그러니까 미국 은행인데 미국 소유가 아니라 유럽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로스차일드가는 유대인 가문인데 바티칸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 누가 로마 천주교의 금고 열쇠를 찾기 위해 정통파 유대인 가문을 뒤질 것인가? 자, 그렇다면 FRB의 배우는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로스차일드, 이러한 록펠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 그 뒤에는 바티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식량을 지배하는 자는 한 나라를 정복하고 또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한 대륙을 정복하고 통화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수상, 대통령, 총리, 그들이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이 배후에는 수많은 비밀 조직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300인 위원회 이런 여러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밀 조직들이 무슨 일들을 다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그 비밀 조직이 돼 봤어야 알겠죠. 어떤 조직들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별로 위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조직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음모론들이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지구에 밀어닥치는 재난들, 또 테러와 전쟁, 그리고 또 이 경제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음모론과 관련한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들은 더 날개를 치면서 인기가 상승합니다. 세상에 많은 비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공통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최상위 권력층은 누구일까요? 그 최상위 권력층은 제수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밀 단체들은 각각의 사명대로 그들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지만 바티칸의 뜻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일이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비밀 단체는 드물 것입니다. 제수잇 하위권들은 프리메이슨을 자신들이 적대해야 할 존재로 그렇게 또 알고 있기도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제수잇은 누구인가? 여기 기록을 보면요. 사탄은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이의 연합을 이루었다. 이교가 승리자가 되었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교의 교리, 이교의 의식이 혼합되었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탄의 능력의 걸작품이다. 자, 제수잇, 바티칸, 천주교, 이 교황권, 이 다 하나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 이 어마어마한 조직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짓게 되죠. 그리고 니무롯이 죽자 그의 부인 세미라무스가 니무롯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태양신이 되었다는 그런 바알 종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무롯과 세미라무스 사이에 낳았던 아들 누굽니까? 담무스죠. 담무스가 죽었는데 이 담무스가 충분히 지나서 부활한다는 그 부활절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그 우상 숭배의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머니 세미라무스와 아들 담무스, 자, 이 모습은 오늘날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메리카의 위기라는 책 267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수잇은 단순한 사제단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각종 직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사회 어디에나 흩어져 있고 하나의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광명한 천사나 흑암의 사자 등 어떤 성격의 위장도 가능하다. 그들은 로마 주교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판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트 컨트로버시 234페이지에는 로마 천주교는 종교개혁 사업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새 세력들을 구축했다. 이때에 법왕교의 투사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무법하고 강력한 제수잇 사제단이 조직되었다. 그들은 혈연적 관계와 인간적 사리도 무시하고 인정의 요구와 이성과 양심에도 무감각하여 그것들을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규율과 유대 관계도 무시하고 오직 저들의 규칙에 의지하여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만 진력하였다. 이 원칙에 의하여 거짓말, 도적질, 암살 같은 것도 그것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일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었다. 제수잇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정하여 나라의 공직자들이 되고 왕의 주위에 올라가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들도 하였고 첩보원 노릇을 하기 위하여 남의 종도
되었다. 네. 여러분, 제수잇은 암살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한 이 교황을 반대하는 자들이 죽음을 면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제수잇들은 20년이나 지속되던 이 나폴레옹 전쟁이 끝이 났죠. 그리고 그 후에 유럽 정부들은 1814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비엔나 회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모임이 지금 비엔나 의회로 불리고 있는데 1년이나 진행된 끝에 1815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가? 비엔나 의회는 비밀 회담으로 세상의 모든 대중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협약한 이른바 신성동맹을 결성한 모임이었다. 이 비밀 협정에 가담한 서명자는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천주교 국가들의 황제격인 교황 비오 7세였다. 자, 여기 이 저자 메카티에 의하면 비엔나 의회가 신성동맹을 결성한 목적은 뭐라고요? 민선에 의해 결성된 대중정부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815년경에 이 세상에 등장한 나라들 가운데서 민선정부가 어느 나라입니까? 볼까요? 1916년 4월 25일자 미 의회 기록에는 상원의원 로버트 오웬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신성동맹의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는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1894년 미 해군 장관 톰슨은 유럽의 군주들이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할 행동부대가 로마 교회 제수잇이라고 지적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전신기 발명으로 유명한 사무엘 모스죠. 오스트리아의 군주 메테르니히는 무력으로 이 골칫거리 자유대국을 말살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제수잇 군대를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모가 지금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수없이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고 자유의 상실이 지금 임박했다는 이러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더 볼까요? 제수잇은 종교단체가 아니고 군대 조직이다. 그들은 절대적 권력, 세계적 권력, 온 세상을 단 한 사람의 마음대로 좌우하려는 권력이다. 그들은 못하는 언어가 없고 고백 못할 신조가 없으며 그들이 들어가 교인 행사와 직책 수행을 할 수 없는 교회는 없다. 그들은 루터 교도들과 함께 교황을 비난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1815년에 비엔나 의회가 있었죠. 여러분, 미국이 제수잇의 그 공격 목표가 될 것과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도 미국을 파괴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자, 15년 비엔나 의회, 22년 또 베로나 의회, 1825년 이탈리아 키에리에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 제국이다. 개신교 사상이 존재하는 한 악한 영향은 계속될 것이므로 개신교 신앙을 완전 소멸시키고 교황의 지상 권세를 세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직 이 제수잇 신부였죠. 제수잇 신부였던 이 찰스 티니키는 로마는 즉시 미 합중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천주교의 생명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을 인식했다. 로마 교회는 미국의 지역 간의 분열과 증오를 심기 위해 힘써왔고 남북 전쟁은 제수잇의 음흉한 영향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BBC 저널리스트였던 아브로 마나타는 바티칸은 미국의 독립선언을 악으로 선언하고 미국의 헌법을 사탄의 문서라 불렀다. 여러분, 제수잇은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말살하려는 노력을 지금 계속해 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세계의 각종 문제와 특별히 미국 역사상 각종 테러와 오늘날의 이 경제 파탄들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갑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대중정부, 민성정부를 파괴시키고 자유를 말살시키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가져오기 위한 긴 기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손에 꾸미고, 지금 이 사진에 보는 대로 자줏빛, 붉은빛,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뭘 가져요? 금잔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로 이 음녀가 바티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이러한 경제 파탄에 있을 때 바티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현 금융 위기는 뭐라고요? 정치에 종교가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이런 제스처일까요?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43절에 보면 그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니엘 11장을 뭐 다 설명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의부터 내려놓겠습니다. 그는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이 권세로 애굽의 금, 또 모든 보물, 그리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그 모두가 다 교황권의 종이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저희가 다른 시간에 충분히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과 음과 보물을 다 잡고 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고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매매라는 단어는 경제권입니다. 경제 단어입니다. 자, 모든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말에 듣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비롯해서 거의 세계 모든 국가에 다 중앙은행들이 설립되었죠. 다시 말하면 이 세계 모든 경제권은 한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검은 세력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 붕괴를 계획해 왔습니다. 언제 끝내야 할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는 그들은 아주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전혀 대처할 능력이 없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터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세계 경제를 파탄시키고 그들이 정말 터뜨릴 때가 됐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엄청난 핍박을 몰고 올 공포시대의 도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영웅, 새로운 시대가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여기 에코로적이라는 이 매거진에 보면 지구의 안전이야말로 전 인류의 바람이며 전 인류를 지키는 것은 유엔이라는 시스템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전 CFR 회원이었던 이 CFR도 비밀 조직 가운데 하나죠. 그 체스터 워드는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엘리트 집단의 유일한 공동 목적은 미국을 뭐로요?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며, 자, 제수잇의 목표가 뭐였죠? 미국의 자유를 파괴시키고 독재, 어떤 사회주의인 그 정치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자,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면 1차적으로 유엔을 절대적인 지상 정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CFR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주의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며 미국을 그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이 세계 단일 정부 이런 표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정부에 다 모든 국가가 뭐 같은 그런 정책과 결정을 하고 한 명의 독재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일한 정치 시스템을 제가 그런 의미로 세계 단일 정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이 그 사회주의 단일 정부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바마가 이제 그 대통령 공약을 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부의 재분배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없겠죠. 또
뭐 그의 가족들을 언급하는 것은 뭐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오바마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다닌 고등학교는 친마르크스주의 교육 이념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실제 학교의 교사들의 상당수가 미국 공산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아버지는 케냐 출신인데 반서방 노선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 논문을 발표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오바마는 자서전에서 자기는 프랭크 마샬 데이비스를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나 다름없는 그런 인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프랭크 마샬 데이비스가 누군가? 노동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구소련의 통제를 받는 미국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한참 이제 그 오바마 지지 세력들이 있었을 때 그때 최대 가장 큰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를 운영해온 샘 그레엄 펠슨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아예 공산당 깃발을 꽂고 사회주의 계열 잡지를 발행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미국 정부를 겨냥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서열 4위인 국무장관 힐러리. 여러분, 힐러리가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죠. 힐러리의 전기를 집필한 이 바바라 올슨은 힐러리가 막시즘의 뿌리를 둔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음모론이 아니라 힐러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국유화하는 것이 현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국유화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국유화입니다. 그렇게 국가가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민간인들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힐러리의 막시즘적 이데올로기보다도 정말 더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힐러리가 새로운 시대, 뭐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뉴 월드 오더 이런 이야기 있죠. 그 새로운 시대를 구상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마와 힐러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사울 알린스키라는 이 급진적 사회주의자를 존경합니다. 오바마는 그 자기가 젊은 시절에 이 알린스키의 이론을 추정하는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흑인 공동체 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마는 자기가 그 시카고 흑인 운동이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의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또 기구들, 여기 보면 세계보건기구, 뭐 WHO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세계 인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그 교육, 문화, 과학을 총괄하는 기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세계를 단일화, 정말 세계를 정복하고 단일 시스템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딱 그런 시스템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다 통일된 체계가 있다면 일이 매우 쉽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형식의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모노컬처라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교육하고 법정에서는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 기구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세계인들을 한 울타리 속에 몰아넣고 있는데 이것이 좋게 말해서 글로벌 세계화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한 시스템으로 노예로 묶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토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엔을 세계 경찰로 활용할 계획과 또 각국의 주권 행사를 좀 더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기본 개요가 아주 여기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 국무부 법률집 제72호부터 보면 참 재미있는 타이틀인데요.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이라는 타이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각국의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유엔 평화 유지군 지원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군사력 창설도 금지한다. 또 유엔 산하에 국제 군축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군축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유엔 평화 유지군 내에 필요한 무기 또는 국내 치안용 무기 이외의 생산을 금지한다.
각국의 군사력을 불능화시킴과 동시에 유엔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 국제 세계 안보를 감당한다. 자, 여기 쭉 내용 보면 와, 정말 전쟁으로부터 해방이다. 정말 평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세히 보면 미국과 전 세계의 군대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군대로 다 지금 유엔군 휘하에 밀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민간 소요 진압 계획 55-25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내 각 주의 국가 보안군은 대규모 소요 사태 발생 시, 다시 보세요. 다수의 시민을 대량 체포할 수 있도록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그런데 종교 행위를 비롯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시위를 일컬어 소요 요소로 규정하며 시민사회 교란을 불러일으키는 극단주의적이고 반정부적인 행위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1시간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단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국법 패트리엇 액트, 이 패트리엇 로라고 하죠. 이 애국법 중에 보면은 조사 방법의 일환으로서 고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N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보면 미국인의 45%가 고문을 통해서라도 테러에 대한 정보를 캐낼 수 있다면 고문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교회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법령이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금 국유화가 되고 있죠. 국가가 통제하죠. 그런 국가가 인정하는 주류 종교가 아닌 사교, 이교,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 종교가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교가 되고 사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방금 이 법률을 보았듯이 뭐라고요? 종교 행위를 비롯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무력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건 캐톨릭 신자건 불교건 뭐 어느 신자건 간에 교황을 섬기지 않으면 교황은 하나의 종교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의 신조대로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핍박할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자, 유럽연합. 유럽연합 지금 여기 프랑스에 있는 유럽 우회 건물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물 같죠? 자, 옆에 그림은 바벨탑입니다. 자, 왜 유럽연합이 이러한 바벨탑 모양으로 건물을 지었을까요? 오늘날 이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럽이 통합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럽 대통령도 뭐 뽑고 했었죠. 그래서 막 한참 그때 당시 이탈리아에 있던 아는 지인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서 이것 보라고 정말 곧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도 정말 들었었는데, 여러분, 잘못된 예언 해석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의 이목이 전부 집중되어 있는 유럽, 사탄이 온 세상을 기만하게 참으로 적합한 조건이 아닙니까?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유럽의 포스터인데요, 여기 지금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Many tongues, one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언어를 하나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죠? 다 흩어져 버렸죠. 그 언어의 분리 때문에 다 흩어졌죠. 그래서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다시 바벨탑을 쌓우자라는 것이 유럽에 지금 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별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별들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꾸로 된 이 별은 사탄주의를 표상하는 그러한 별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짐승을 탄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유럽의 뭐 전화카드, 화폐, 동전, 그리고 또 유럽 이사회 앞에 있는 그 동상,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것에 짐승을 탄 여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청동상 아래에서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EU 헌법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 교황은 이노센트 10세 그 교황의 청동상이죠. 자, 그리고 이 옆에 이 벨기에에 있는 EU 본부인데요. 지금 이 본부 건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형인데 다 꺾인 십자가입니다. 이 꺾인 십자가도 역시 사탄주의를 표상하는 심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이 이런 장난을 유럽을 대상으로 이런 장난들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의 악한 배후를 보지 못하고 그냥 EU, 유럽 연합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의 배후는 유럽 연합이 아니고 검은 그 세력의 배후는 바티칸입니다. 자, 이 CFR은 유럽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헤르 트루먼 대통령 시절부터 그 시절에 그 마샬 국무장관이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복구를 시작했죠. 현재 유럽 연합은 이 CFR의 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뭐 아시아 연합, 또 아프리카 연합, 나프타, 미국, 또 캐나다, 멕시코 연합, 이런 연합들을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놨죠. 자, 유럽,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이걸 통합해서 결국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 명의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시스템을 실행하려면 어느 정도 묶여진 유니언이 있어야지 그걸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 다 국가들의 나는 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기 위한 그러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스탈린은 1942년 마르크스주의와 국가 관념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면 우선 세계를 몇 개의 지역 단위로 분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차츰 사라지고 지역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싹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다음 세계 단일 독재 정권으로 출달음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은 세력은 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요. 미국에게 죽음을 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뭐 미국이 코란을 모독했어요. 왜 했냐면 미국 군인들이 이 코란을 이제 막 발로 짓밟고 뭐 변기통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영상들이 막 그 사회에 퍼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전 중동권이 지금 뭐 불길처럼 뭐 규탄을 하고 있죠. 이 코란 모독 행위는 이슬람권에서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범죄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죽음을 줘야 된다. 우리의 공격 목표는 미국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철저하게 이 이슬람 세력이 미국과 지금 적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슬람을 분노케 하는 이런 사건들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그 영상들을 다 정치적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아랍권 사람들을 철저한 반미주의로 뭉치도록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는 지금 네오 탈레반이라고, 탈레반이 진화했다. 이제 탈레반 2세들이 드디어 이제 전에는 몰래 숨어서 이렇게 테러를 했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면서 자신들의 활동 상황, 또 자신들의 그 주요 뭐 어느 정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네오 탈레반들이 이제 생겼죠. 이 오바마가 알카에다 척결을 주요 외교 과제로 이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 탈레반들은 더욱더 순교 지원자로 부르는 자살 폭탄 공격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의 노랫말이 어제 우리는 크렘린궁을 부셨다. 오늘 우리는 백악관을 부순다. 이 탈레반이 뭐 언제 크렘린궁을 부셨는가? 여러분, 그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슬람과 소련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이 소련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지도자가 빈 라덴이었죠. 그리고 빈 라덴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무기를 사서 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렘린궁을 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도 부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은 세력이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사회를 불안과 위기가 아주 그냥 가득한 그런 상황 속으로 계속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질려서 뭐든 좋으니까 제발 해결책을 주십시오 라고 아우성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폭락, 민중내란, 테러 공격 이런 것들로 미국이 붕괴될 것입니다. 지금 알카에다가 계속 핵으로 보복하겠다 협박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이 붕괴된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노예가 된다, 미국이 사라져버린다, 미국 국민들이 다 어디 뿔뿔이 흩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붕괴된다는 것은 미국의 이념이었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말합니다. 이 검은 세력들은 세계를 극도의 혼돈 상태로 만든 다음에 구세주와 같은 강력한 리더자와 정치 시스템을 속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예언입니다. 자, 사회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그러려면 세계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자, 미국이 파키스탄과 동맹 관계였는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갑자기 미국 군대가 불법적으로 민간인들을 계속 공격해서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혁명 전야다. 미 대사관 발급 취소. 또 파키스탄은 핵무장 국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핵전쟁으로 벌어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또 파키스탄은 혁명이 일어날 모든 요소, 빈곤, 불안, 그리고 서방으로부터 소외,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 IMF가 각 국가에 뭔가 그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구조조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FTA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요. 파키스탄에게는 국방비 30%를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미안한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들이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서방으로부터 세워야 된 이런 이슬람 국가 제3세계들이 이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쟁은 일으키되 그들은 죽어줘야 하니까 국방비 30%를 축소하는 것이 IMF의 요구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리아도 미국과 동맹 관계였는데 여전히 이제 동맹 관계가 지금 거의 균열이 되었다. 그리고 시리아의 핵시설을 파괴했다라고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핵무기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무기죠. 그러나 핵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은 무한 자원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 값싸고 풍부한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을 문명 세계로 이끄는 열쇠가 될 수 있고, 더 이상 다른 국가의 원조가 필요 없게 되면서 미국과 또 어떤 세계 정부의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정말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기구가 많은 그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핵전쟁 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막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시리아가 이제 균열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미국 앞마당 카리브해 그 국가들하고 동맹을 하고 있고, 또 시리아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최신형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식량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식량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홍수로 씻겨나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고픔을 혹시 아십니까? 북한의 굶주림의 실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 북한에 대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참 끔찍합니다. 밥을 먹여줄 수 있는 남자와 재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목졸라서 죽였다는 어머니 얘기, 또 자신의 아들이 염소로 보여서 삶아 먹였다는 아버지 얘기, 또 18살짜리 된 그 딸이 아버지를 도끼로 쳐서 죽였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가 밥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얘기.
참 기가 막힙니다. 한 번은 그 탈북한 여류 시인 최진희 씨가 이화여대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팔아도 정당하다,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와우 말도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칠 때 최진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너희가 굶주림에 대해서 아느냐? 너희가 굶어봤느냐?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굶주림입니다. 경제적 압박입니다. 배고픔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계와 정책의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전에 전 세계가 매매권으로 통제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이 피난처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로 가야 합니다. 스스로 경작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을 구해야 합니다. 토종 씨앗을 저장하고 비료나 농약을 사지 않고 자연 퇴비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뉴스인데 청양고추, 또 뭐 청양고추가 어느 나라 거게요? 네, 몬산토 회사 겁니다. 한국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한국의 뭐 모든 종묘도 다 몬산토나 카키리 다 흡수되었는데 제가 바로 오늘 들으니까 청양고추도 몬산토가 흡수했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청양고추를 우리는 몬산토 회사에서 그 종자를 사서 이제 심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럼 배고픔 때문에 내 자녀들을 삶아 먹지 않으려거든 시골로 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을 때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거든 시골로 가야 합니다. 3차 대전은 올 것인가? 여러분, 심각한 경제 공황은 전쟁을 일으키기에 좋은 조건을 만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란, 시리아도 이제는 미국의 침공을 아주 사실화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의 박해를 받아온 그 남미에서도 반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베네수엘라를 선두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군사적 결속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더버그 클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것도 음모 조직 가운데 하나니까 뭐 제가 자세하게 뭐 말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프리메이슨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현존하는 파워 엘리트들의 비밀회의, 빌더버그라고 하는데 제가 이 빌더버그 클럽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빌더버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를 통제하는 데 있다.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단일 경제, 단일 군사, 단일 정부, 그리고 카톨릭을 앞세워 종교를 통합하고 그 외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것은 빌더버그 그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최대 사업 중 하나이다. 종교적 이질감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뿌리채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이 꿈꾸는 세계 단일 정부의 종교는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종교재판소는 16세기부터 18세기 말 교황권이 몰락하기까지 단지 카톨릭으로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약 7천만 명을 온갖 잔혹한 고문과 화형으로 확살했다. 이들은 세계 단일 정부가 인정할 유일 종교를 카톨릭으로 설정하고 현재 바티칸이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종교 연합 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롭죠? 다가올 미래에는 종교재판소의 부활은 물론 강제 개종으로 전 세계인의 종교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악몽의 종착역은 지구 전체가 하나의 감옥이 되는 것, 세계 단일 정부가 통제하고 세계 통합군이 감시하며 경제적으로는 세계은행이 관리 감독하고 짐승의 표에 의해 통제되는 인간들이 오직 하나의 군주인 교황을 섬기며 살아가는 곳이다. 여러분, 이게 음모론 책이긴 한데 지금 드린 내용은 이건 음모론으로 치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할 시간들이 있겠습니다만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와 관계된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13장은 세계를 지배할 종교와 정치의 야합 세력이 출현이 예고되어 있고 그 세력이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성경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미래에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황권이 뭐길래 추락하는 미국을 도와서 다시 떠오르는 영웅으로 만들고 또 세계의 위기를 다스릴 영웅으로 떠오른단 말인가?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다음 시간에 이 흥미진진한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